그래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애플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결국 시장의 중심은 AI다라는 것을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ASML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빠지긴 하고 또 AMD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 그 수혜는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면 그 엔비디아는 어떤 제품이냐? 당연히 HBM인데 이 HBM을 왜 SK하이닉스는 되는데 삼성전자는 안 될까? 이 부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제 컨퍼런스 콜만 하게 되면 이 모든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 많은데 말끔하게 해소를 못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올해 여름부터 계속 HBM3 뭐 단독 기사를 통해서 뭐 콜 테스트를 통과됐다 안 됐다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단독 보도 이후에 항상 삼성전자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만 했고 황 CEO가 젠슨 황이 심지어 제품에 뭐 사인했다라는 이야기로 또 큰 화두가 됐는데 결국 그것도 일종의 립서비스 퍼포먼스로만 끝났고 결국 삼성전자는 여전히 HBM3 8단이든 12단이든 제대로 양산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확인을 좀 했던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하겠다, 잘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좋은 표를 던졌다가 다 회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윗꼬리를 달리면서 좀 내려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삼성전자가 HBM3 8단에 승부를 걸어서 빠르게 양산을 한다 해도 엔비디아 블랙웰은 HBM3 12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2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 봐야 그들의 뒷공무니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는 눈들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중에 어제 이제 안 좋은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나라 시장에 좀 한 줄기 담비 같은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 시설 투자를 하겠다. 네. 이게 뭐 진짜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 말로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큰 금액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제 반도체 IT 대형 투탑은 밀리지만 일정 부분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업부별로 반도체 쪽은 이제 47조, 그러니까 48조를 쓰겠다라고 했고요.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제 5조, 그러니까 5조 6천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제 쓰기로 하다 보니 반도체 일부 종목과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비용을 들여서 결국 한다라는 게 HBM3 8단이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BM3 12단에 대한 수율 혹은 HBM4로 좀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투자한다라는 것, 그냥 금액만 놓고 단순히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오랜만에 좀 많은 분들이 거론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초부터 지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지금 2분기, 3분기 다른 반도체 IT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 이때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아웃퍼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단점은 뭐가 있냐면 주성 엔지니어링 하면 전체 매출 비중의 다수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지금 만약에 트럼프 위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중국을 계속 옥죄고 있는데 중국에 많이 납품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그냥 내둘 거냐. 또 이게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정말 또 힘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왜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별로 히스토리를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무조건 거래량 붙어서 올라왔다고 이제부터 바닥 잡고 추세 전환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단 어제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올라온 이유가 연속성을 뜰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나는 이 종목은 길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조금 하시는 시간을 오늘 그리고 주말에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결국엔 어제 또 삼성전자 이야기 중에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TSMC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엔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TSMC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고객사 사양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기업에게 외주 처리를 하겠다. 그럼 그 외주 처리가 당연히 TSMC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체 내에서 TSMC와 가장 연관이 깊다라고 할 수 있는 에이징 랜드가 지난주부터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삼성 컨퍼런스 콜에서 요구했던 것,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HBM에 대한 정확한 현재의 과정.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여전히 양산을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결이 됐고, 두 번째 기대했던 건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그냥 파운드리 쪽에서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거냐, 이걸 요청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걸로 기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죠.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로스 나가는 금액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쫓아가도 모자를 판에 투자 축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래는 이제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처럼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이왕 할 거라면 과거에 썼어야지 지금에 와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어제 컨퍼런스 콜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 또 국내 투자자분들은 그 안에서도 매매 어떤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이징랜드와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 중에 가온칩스 혹은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과거에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불렸던 기업들도 시세가 좀 났거든요. 네. 근데 이쪽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가 뭐냐면 설계를 해요. 개발을 할 때 설계를 하고 양산을 할 때 그 설계 도면에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를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중간에서 해주는데 지금 뭐 그 파운드리를 설계를 못 하는데. 그렇지. 일단 일감이 확 줄었으니까 일감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은 그냥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어떤 수급순환매로 들어왔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셔서 이런 기업들은 길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길게 보실 만한 명분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며 이전 쪽은 단기 좀 반발세를 한번 좀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본 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많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당장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이 좋지 못한 건 가이던스, 그러니까 애저 부분, 데이터 센터 AI 관련한 부분의 성장률이 과연 지속이 될까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없다는 건데 여기서 인풋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EPS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데, 그들도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이 늘어난 기업이 있으면 저는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좀 찾아봤더니 두 기업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글과 컴퓨터, 네. 한컴. 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어떤 플랫폼에 코파일럿을 붙여가지고 AI를 붙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 더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글과 컴퓨터 그거 언제적 플랫폼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한글과 컴퓨터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AI를 입혀서 지금 버전업이 된 게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매출액 굉장히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 AI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단점은 뭐냐면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유보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현금 유보율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는가? 주주환원 정책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에 이번 주 초에 한번 움직였었거든요. 네. 이번 주 초에 한번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뭐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기업이 있지만 두 기업 정도,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건 한글과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